원신들이 돈이 없을 때 그때 자기 거 주고 자기 오는 거 가지고 그게 바타였잖아요. 요즘 왜 바타가 필요한 거야? 좀 아이러니죠.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금을 받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팔리고 노력했는데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팔리고 남아있는 거에 거의 70, 80%가 그날이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프레셔 시간 소멸성 자산이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논리는 이 사장되니 그걸 주고 내가 원한 걸 가져오면은 그보다 낫잖아요. 논리보다. 그래서 이제 바타가 필요하다. 근데 요새 이제 인터넷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고 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타당성이 없던 비즈니스 요즘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의 비즈니스로 이제 존재하게 된 거죠. 근데 유유자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적 대책에서는 이런 불가피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계획 경제를 통해서 계획을 해도 그게 실제는 안 맞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산 단위가 시장의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유통을 시키는데 예측하고 실제 계획한 거 항상 많아. 예측한 거고 실장을 한 건 맞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가피한 현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업계 전체가 공급이 과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 수요 같은 거.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 때문에 최첨단 제품이 한 3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오버된 제품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 특히 이거는 계절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는 게 되죠. 그 다음 처음부터 카파시티를 크게 빌드업합니다. 마켓 시어를 크게 좀 하려고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꽉 차 있는 건 아니니까 항상 그 남게 되겠죠. 그다음에 신규 기업을 하거나 신제품 출시할 때 이게 지금 이런 제품 시장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 효용성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PR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영세 자영업자 이게 창업을 해가지고 조그만 자본만 이런 회사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홍보 및 광고를 못하거든요. 따라서 그 지원을 못 받으니까 영업을 하는데 항상 예로 좀 있기 마련인데 반대편에 보면 광고 매체 있잖아요. 광고 매체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광고주가 없는 거예요. 현금 내고 광고를 하는 광고주가 100% 꽉 채서 놔주는데 그게 안 그렇거든요. 여기는 지금 돈이 없어서 광고를 못하고 저쪽은 광고 지면이 남아 돌아가도 뭐 돈 현금 주고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 없으니까 빠타려야 한다. 그러면 빠타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죠. 이런 겁니다. 이게 전부 액세스 카파시티입니다. 여기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그날 하루에 광고주가 없거나 손님이 없으면 원래 끝나는 거고 그날 장사는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은 공장의 재고품이라든가 옷 같은 거는 뭐 팔아도 뭐 한다고 팔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라진 건 아니지만 다른 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날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매출 창출 기회가 사라지는 자본을 뭐라도 그걸 주고 뭐라도 건지면 그게 더 낫잖아요. 버리는 것보다는 애니싱 것보다 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타를 얘기를 할 때 한번 이걸 한번 제가 지금 광고 매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인데 그래픽 컴퓨터 500만 원짜리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픽 컴퓨터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선생님 회사에 광고가 필요하니까 이 500을 드리는 대신에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드리는 대신에 광고 500만 원어치를 물건으로 그렇죠. 광고 500만 원어치를 할 수 있게 하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현금 내수 좋고.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어느 걸 택하게 됩니까? 김 부사장 입장 같은 거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현금 주는 것보다 그렇게 받겠죠. 당연히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선택이 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일거리 생기잖아요. 네, 간에.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그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현금 대신 그걸로 이게 그러니까. 500만 원 컴퓨터를 구입하니까 현금이 절약이 되잖아요. 예. 500에서 뭐 얼마가 남는 거죠. 남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액세스 카파시티는 항상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교환을 함으로써 이런 그 파이낸셜이 이득이 있고 요게 이제 현금 절약하고 이게 이제 그 추가 매출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바텀 라인에 다 이제 그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 회계상으로 당연히 그 매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현금이 절약이 되니까 당연히 네트워킹 가격이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게 이런데 요 바타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광고주가 그래픽 컴퓨터를 꼭 필요로 하고 그래픽 컴퓨터 업주가 그 광고 매체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데 꼭 그 매체를 원하는 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건 안 됩니다. 예. 어려워요. 예. 뭐 이론상은 그런데 예. 광고 매체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성사가 안 되는 거죠. 예. 수만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예. 내가 원하는 거는 나 인터넷 광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 광고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레인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이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회원을 가입시킵니다. 이제 회원은 좀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이 뭐 한 200개, 300개, 1000개 넘어가면은 웬만하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은 그 중에 누군가는 파는 업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내가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는 그 누군가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뭐 수만 가지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사실 한 200~300개면 돼도 웬만하면 돌아가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멤버가 확보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컴퓨터가 그래서 이제 광고 매체가 자기들 광고주한테 투석이 돼서 선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멤버 중에 패션샵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선물로 자기들 광고주한테 기프트 줄 만한 물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면 직접 가가지고 내고 같은 것도 할 거는 현금 거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치 이제 이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물건을 이제 가져오기 전에 패션샵에서는 이제 이 사람 부자의 돈이 이제 확인해가지고 크레딧카드 승인 반응과 똑같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이 사람은 우리가 저기 승인되면 돈이 이쪽에 오니까 이 돈이라는 게 지금 우리 은행 부자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게 종이 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숫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돈은 인출해가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 돈이고 이것도 돈인데 이거는 인출해가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단지 요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씩 물건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 패션샵에서 승인을 요청해 승인이 되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플러스 500,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고 매체는 지금 500만 원의 시스템에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고 패션샵은 500만 원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500만 원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도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 광고 매체가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 광고 매체를 이용해서 자기들 물건 홍보를 해야 되니까 딱 맞거든. 회원 중에 그런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 200만 원을 신여 광고를 하기 위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가 딱 실리고 난 다음에 결제할 때 20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요거 상태에서는 이제 패션샵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더 이상 안 보이는데 광고 매체는 지금 500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 회원들이 물건을 팔도록 이렇게 판촉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회원은 우리한테 맡겨놓기만 하고 이제 거래가 있을 때 자기 거래에 관계되는 일만 하면 되고 판촉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이 광고 매체의 고객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한 700만 원 정도 광고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면 광고 매체는 저 마이너스 500그래 갚으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700이 오히려 200이 남잖아요. 호텔은 이제 마이너스 700이거든요.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 특징은 저기 광고 매체, 공연, 기획사, 인터넷 미디어 이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팔다가 팔면 노력해도 안 팔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아니면 회원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비즈니스 꽉찬 지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타 레버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호텔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요. 호텔 얘기인데요. 호텔의 룸레이트가 하룻밤 숙박료가 20만 원인데, 이거는 바타에 가입을 안 하면 없는 손님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엑스트라 손님. 그럼 바타 손님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뭐냐, 이것만 따져보세요. 그래서 호텔의 고정 인건비나 무슨 감가상각비나 유틸리티 이런 거는 이 거래가 있든 없든 발생하는 거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정 비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트라, 우리가 영어는 버라이브 코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마지널 코스트, 그게 얼마냐 하면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트 카바 세탁을 해야 되니까 약간 돈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누 좀 소모될 거고, 물값 좀 더 들어갈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 물어봤더니 한 2만 원도 안 된대요. 그러면 이건 무슨 냐면 2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니까 20만 원을 구매력을 확보하니까 그 구매력에 대한 투자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이게 낮을수록 바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타 레버리지를 겁니다. 2만 원 투자해가지고 20만 원의 구매력을 확보한다. 이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바타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이 늘어나고 캐시가 절감되니까. 이제 물론 이 바타 레버리지는 업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겠네. 당연히 업종별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포탈에 들어가면 이게 일종의 진열대죠. 바타로 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서치를 하게 되면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을 치면은요, 식당이 중요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느 바타 고객의 오늘 이야기 가능하냐. 현금 거래가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계산할 때, 우리는 식당 같은 데는 이제 소액 결제가 주로 많기 때문에, 우리 그 상품권 비싼 일종의 쿠폰을 마련합니다. 식당을 그걸 받았다고 우리한테 이제 제출하면은 이제 바타만이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 쿠폰은 이제 우리 그 회원들이 우리한테 그 이제 구입할 때 바타만이가 우리 구자에 잠시 머물렀다가 식당으로 가는 중간 연관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은 우리가 일단 가입하게 되면은 이제 브로커가 어사인이 돼가지고, 브로커가 하는 일은 그 회원의 상품을 우리 바타 공동점에서 팔기 위한 판촉 활동을 유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번 돈은 현금 같으면 우리가 뭐 저축했다가 뭐 아파도 평생 들인 데 활용하고 가능하지만 그건 아니거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써야 되는데, 현재 멤버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